움직이는 물체를 향해서는 거침없이 총격을 해댔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오그레디 대위의 주변에 총알이 빗발쳤다고 하네요. 적진의 조종사가 추락을 하면, 그리고 추락했던 조종사 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고독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의 추격이 계속되는 와중에 그는 밤에만 이동을 했고, 교신용 라디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쓰기 위해서 건전지를 최대한 아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라디오를 계속 쓰게 되면 적들도 알아차릴 수가 있죠. 지금은 그래도 위성 안테나가 있고 통신 거리가 멀어서 그 주변 상공을 비행기가 돌 필요가 없잖아요. 베트남전, 그리고 70년도 후반 80년도 초까지는 그 추락한 조종사 주변에 비행기가 돌면서 교신을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적도 아는 거죠. 비행기가 돌고 있으면 아하, 요 주변에 있겠구나. 그 지역을 수색을 하게 됩니다. 요새는 통신거리가 좀 늘어났죠. 무전기의 이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그래서 그 주변을 뺑뺑 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전파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송신거리가 멀어지면은 아무래도 전력을 많이 소비하겠죠. 하지만 추락한 조종사가 가지고 있는 무전기, 전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전을 계속하는 게 좋지 않죠. 그러다가 6월 8일 나토 비행기가 오그레디 대위에 무전 신호를 포착을 했고요. 1시간 뒤에는 육성으로 교신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 이야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SART 편에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투기 조종사들은 조난에 대비해 비상 키트를 항상 휴대하게 됩니다. 오그레디 대위가 연락을 취한 무전기 이외에도 발신 장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발신 장치는 모스부호를 발신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최초 해당 지역을 초기하던 항공기가 이 비컨 신호를 청취해 교신하게 된 거죠. 즉,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삐삐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 근처를 초기하던 비행기는 구조 신호를 캐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허락되지 않은 신호가 이 지역에서 나간다라는 건 알 수 있어도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고 해독하기 힘들 거예요. 거의 모든 군대의 이 통신 장비에는 비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군은 정확히 이게 뭔지를 모를 겁니다. 6월 8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점에 오그레디 대위는 해당 상공을 초기하던 510 비행단 소속의 F-16 조종사 토마스 햄포드 대위와 육성으로 통신을 하면서 나토는 그제서야 오그레디 대위가 확실히 존재를 하고 고립 지역의 어디구나, 어느 지역이구나를 확신을 하게 됩니다. 미 해병대는 즉각적으로 오그레디 대위에 구출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후에 아드리아해에 정박 중이던 미 상륙함 키어사지호의 해병대 요원들은 무선 접촉 3시간여 만인 오전 5시 45분 2대의 헬기에 분승해 오그레디 대위가 있는 곳으로 출발을 했으며, 뒤이어 해리어 수직 이착륙기, EF-111A 레이븐 전자전기, 코브라 등 40여 대의 항공기들이 어모 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떠요? 일단은 전자전기는 꼭 필요하죠. 왜냐, 적이 만약에 우리를 조준한다든지 했을 때 적을 장림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전기가 꼭 필요하고요. 코브라 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조 헬기가 구조하고 있을 때 적 병력들이 근접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럴 때는 고정익 비행기들보다는 이 회전익 공격 헬기가 주변에 돌면서 어모와 그리고 이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투기가 동원이 됐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40대 정도면 굉장히 많은데 아마도 이게 무력 시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까불면 죽는다. 미 공군이 아니고 미 해병대가 동원이 됐어요. 미 공군은 조종사 구출을 주 임무로 하는 컴뱃 서치 앤 레스큐 부대가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 더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병력들이 미 해병대였을 것이라는 게 제 내피셜입니다. 즉, 훈련을 제대로 받고 그 임무를 언제나 하는 이 컴뱃 서치 앤 레스큐 부대가 주변에 있었다면 분명히 그들이 갔을 가능성이 크고, 해병대는 주변을 경계해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마도 주변에 컴뱃 서치 앤 레스큐를 하는 미 공군 구조단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종사를 구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미 해병대의 주 임무는 공군 조종사 구조는 아니지만 위험 지역에서 자국민을 구출하는 임무 등을 언제나 훈련을 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조종사 구출 임무에도 역시 써먹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겠죠. 6시 35분 헬기들은 오그레디 대위의 비컨 신호를 따라서 접근을 했고요. 지점은 비아치 남동쪽 30km 지점입니다. 헬기 조종사는 나무 아래에서 약속된 노란 연막탄이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첫 번째 헬기가 병력을 내려서 주변을 방어하는 사이 두 번째 헬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해서 병력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도어 램프가 열리기도 전에 한 손에 권총을 든 오그레디 대위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헬기에 탑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그레디 대위를 확인한 후 헬기 두 대는 병력들을 확인하고 다시 탑승시킨 후 이륙을 했고요. 오그레디 대위를 태우고 이륙하는 데 걸린 총 시간이 채 7분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신속하게 성공을 한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것 역시 교과서적인 게 첫 번째 헬기가 내려서 주변에 이 경계망을 형성을 합니다. 즉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 헬기, 그러니까 주 구조 헬기죠. 주 구조 헬기가 제대로 내려서 할 수가 있는지, 그걸 안전을 확보를 하는 거죠. 안전을 확보하고 두 번째 헬기가 내려서 이제 추가 병력을 보내서 더 안전을 튼튼하게 한 다음에 이 대위가 만약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러면 누군가 가서 부축도 해주고, 그런데 다행히 이 대위가 자기가 뛸 수 있고 총을 들고 뛸 수 있는 그런 상태였으니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진 거죠. 적군의 공격이 없었나요? 구조 헬리콥터가 저고도로 복귀길에 나서자 크로아티아 해안 쪽에 대공 방어 레이더가 가동이 됐고요. 미군은 이 레이더들을 파괴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내전이 또 다른 방향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해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뒤 저공으로 비행을 하는 구조 헬기 사방에서 세르비아 군의 총격이 날아오기 시작을 했죠. 헬기 동체와 해전 날개에 구멍이 났고요. 이어서 3발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까지 발사가 됐지만 다행히도 빗나갔고요. 일부 인원이 총알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 방탄복이 총알을 막아줘서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7시 30분 복귀 작전에 동원된 모든 기체는 무사히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이 작전은 미군의 SEAL, 서바이벌, 생존, 이벡션, 해피, 리지스턴스, 저항, 에스케이프, 탈출의 성공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구출 작전이 정말 성공적이긴 했나 봐요.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웬만한 군사작전은 미국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기자회견을 할 정도였죠. 거기다가 금기까지, 백악관의 금기까지 깨게 됩니다. 비사 같은 이야기인데요. 오그레디 대위가 헬기로 구출된 지 정확히 5분 뒤에 레이크 보좌관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구조 성공을 알리고 대통령님 허락하시면, 아니요,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 담배 한 대는 꼭 피워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리 오세요, 나도 발코니에서 한 대 피워야겠습니다 라고 응수를 했고요. 이들은 조종사 오그레디를 구조한 이 안도의 기쁨 때문에 순식간에 금연구역 백악관, 그러니까 백악관 이 내는 사실은 금연구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필 수 있는 데가 또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호팀 이야기를 들어보면 몰래 이렇게 짱 박혀서 피는 데는 있대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백악관 영내는 금연구역입니다. 그런 금기를 깨고 사이좋게 담배를 피웠다는 일화가 알려졌죠. 이 이후에 클린턴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서 이 이야기는 언젠가 훌륭한 영화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고요. 10년도 아니고 6년 뒤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Behind Enemy Lines가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을 합니다. 오그레디 구출 작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 전에 유명했던 구출 작전은 배트 21, 베트남 전쟁 때 벌어졌던 구출 작전이죠. 그 작전도 정말 잘 됐어요. 하지만 격추된 조종사분이 정말 강아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오그레디 작전은 고생했죠. 물론 산으로 올라가고 밤에만 이동하고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배트 20일 같진 않아요. 어느 정도 고생하다가 생안에서 영웅이 됐다. 아마 미군의 공군과 해군 조종사들은 내가 격추가 안 되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꿈이 언제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그들도 알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격추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다음 희망은 구출 작전이 오그레디 작전처럼 되면 좋겠다.